이 물건이 역세권에 있고 그리고 다가구임에도 불구하고 5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낙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투자대금 대비 임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오늘은 서울 다가구 주택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6호선 독바이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최저가가 51%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51%까지 떨어진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체크 포인트는 약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임대 현황과 시세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인데요. 특히 방 쪼개기가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방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부터 저희 경매광장에서 경매 강의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실제 입찰을 하려는 분들을 중심으로 실전 투자반을 진행하고요. 경매 고급 과정인 특수물건 분석반을 진행합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고요. 임대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건물을 신축한 지가 오래됩니다. 약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두 가지 점이 작용해서 임대 현황은 인근 다른 물건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경매가 종결되고 낙찰받은 사람이 내부 인테리어 등을 해서 개선시킨다면 인근의 전철역이 소재하고 교통 상황이 좋은 편이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여부 문제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토지 면적은 89.84평, 약 90평 가까이 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면적이 약 195평 정도가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한 감정은 2023년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 감정가는 26억 6천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최저가가 51%인 13억 6천여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 입찰기일은 2024년 5월 21일입니다. 이어서 이 사건의 건물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지하 1개층과 지상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건축물 대장상 가구수는 각 층마다 3가구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가구가 되는 것이죠. 방 개수와 관련해서 본다면 임차인도 그만큼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현황조사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예상이 좀 못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임대차 내용을 보기 전에 현황조사서상 이용 현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황조사상 지층 및 3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층은 101호, 102호, 103호로 사용 중이고 1층은 201호, 202호, 203호로 사용 중이고 2층은 301호, 302호, 303호로 사용 중이고 마지막 3층은 401호 한 가구만 있으며 소유자 윤태모 가족이 사용 중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하층 같은 경우는 B1호, B2호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101호, 102호로 표시하고 있고요. 지상층의 경우에도 1층 같은 경우는 101호가 아니고 201호, 202호 이렇게 표시해서 한 개층씩 높여서 표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이 소유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층 전부하고 2층 중 303호는 공실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개 호수 중 4개 호수는 이 공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용 현황과 관련된 현황조사 자료를 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차인 현황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임차인은 자료상으로 보면 총 8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임차 보증금의 합계는 2억 8,500만 원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임차인 중 김만모 씨 보증금이 5,500만 원으로 지금 드러나 있고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김말모 씨 보증금이 1억이고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소모 씨의 경우에는 전입일자가 2018년 8월 27일인데요. 이 사건의 그 말소 기준권리 일자는 2021년 6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리 일자보다도 대항력을 먼저 갖췄죠. 따라서 김소모 씨의 경우에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인 이상모 씨 보증금 1억 3천만 원이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원모 씨, 이지모 씨, 조준모 씨, 하성모 씨, 요 네 사람 모두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권리 일자보다 먼저 됐는데요. 이들 역시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권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한 연후에 입찰을 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구체적으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은 이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을 것인지, 만약에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역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증금이 미상인 선순위 전입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이 김만모 씨의 경우에는 전입일자가 1995년 8월 24일이고요. 확정일자는 2009년 9월 17일 날 받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김민모 씨의 경우에는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요. 그 임차권 등기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행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따로 배당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500만 원은 전액 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김말모 씨의 경우와 이상모 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말모 씨의 경우에는 현재 그 도면 표시상으로는 201호, 그러니까 1층 201호죠. 여기가 임대차 목적 부분인데요. 전입일자가 2015년 12월 28일 날, 확정일자는 같은 해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종기 내에 했습니다. 따라서 1억 전체를 다 배당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상모 씨, 전입일자 2016년 11월 18일, 확정일자가 좀 늦었군요. 2019년 9월 3일인데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당 요구 역시 종기 내에 했는데요. 자,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늦은 2019년 9월 3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액 배당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 등기부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태모 씨가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요. 그 뒤에 그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선순위 전환권이 2021년 6월 11일 날 설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게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볼 때 이상모 씨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을 수 있다. 결국 이 보증금이 나타나 있는 세 사람의 임차인 중 김만모 씨 5,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다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낙찰대금 이외에 이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이 미상인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 인원수가 전체로 보면은 5명이 되는데요. 현재 경매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현황조사 자료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나 그 어디에도 이 5명에 대한 임대차 현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물건과 비교해 볼 때 방 하나당 약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보증금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5명이 진정한 임차인일 때 그 보증금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이 물건을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보증금 미상인 이 5명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안은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장에 나가시면 먼저 소유자를 만나서 협조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호별로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서 확인이 안 되고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조사와 관련해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물건지 현장 조사 이외에 경매 신청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등기부를 보면은 한마음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서 5번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채권 조기액 기준으로 16억 9,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대부회사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갈 때는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거기에 전입한 사람들이 임차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추정컨대 이 근저당권자인 한마음 캐피탈 대부에서는 위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한마음 캐피탈 대부는 관악구 봉천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마음 캐피탈 대부라고 치시면은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